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제목, 자취하면 돈 모으기 힘든 진짜 이유. 어제 제가 마지막 영상을 아마 찍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 자취하면 대부분 돈을 못 모읍니다. 뭐 돈을 못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자취하시는 분들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얼마에 이제 월세 내고 시작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가 많이 나가죠. 요즘에 한 60만원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관리비나 공과금 내면 거의 100만원, 숨만 쉬어도 100만원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또 해먹는 게 아니라 이제 시켜 먹으니까 배달 음식, 특히 서울이 또 배달 음식도 비싸잖아요. 이게 음식값도 비싸고 배달비도 비싸고 그걸 자주 시켜 먹으니까 예,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그 좁아터진 자취하는 원룸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댓글을 장문으로 적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식재료비, 숙박비, 전기, 물, 가스 사용비, 세탁비 등 이거 말고도 보이지 않게 아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모하는 그 모든 것들도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절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희생이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사회에 홀로 나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쉽게 말해서 숨쉬는 것조차 낭비고 그 또한 돈이 듭니다.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땐 소비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취를 하면 왜 돈을 못 모으냐고요? 당신이 부모님의 품에서 돈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의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해서 돈이 모였던 겁니다. 굉장히 뭔가 촌철살인 같은 그런 댓글이네요. 좋은 댓글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냥 난 부모님 집에 사니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주고 내어주니까 돈이 안 드는 거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는. ACH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뭔가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든 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 굉장히 많은 돈 절약하게 됩니다. 절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죠. 네. 네. 용돈 외에는 안 나가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왜 안 나가냐 하면 용돈 외의 모든 것을 부모님께서 다 내주시니까. 네. 안 나간 이유가 우리가 뭐 제약처시 투철해서 돈을 안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용돈의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내주시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같이 살면 자식 나가는 돈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왜 보면 부모님이 다 크면 자식들을 보고 일부러 독립해서 나가 살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잘 없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너희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살아라. 너희들 뒷바라지 힘들다. 너희들이 돈 벌어서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떠미는 부모님도 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너희들 신경 쓰기 힘들다. 우리도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인생 좀 살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모님도 많아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식하고 살고 싶지 않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족하고 이제 자식과 같이 사는 분들 중에 굉장히 화목한 분들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다들 알게 모르게 짜잘하게 막 트러블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트러블이 많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싶고 외박도 하고 싶고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식과 부모하고 이제 좀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그런 게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나가 살거든요. 근데 그 나가 사는 분들 중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희생해주니까 내가 그래도 돈을 모았다,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자취라는 거지, 내가 사는 동안 부모님한테 그만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보답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 그래서 보답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마? 예.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돈만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노동도 절약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이 사연에 안 나왔던 건데, 이분은 돈만 얘기했는데 시간과 노동도 절약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돈, 시간, 노동 다 절약이 돼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취하면 가장 부담이 빨래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거,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거, 그리고 뒤처리하는 거. 이거 다 시간입니까? 시간이 아닙니까? 다 시간이죠. 그리고 시간이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안 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밥을 만드는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밥 먹고 청소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요리하고 이제 설거지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을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마트나 아니면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같은 걸 사야 됩니다. 그 시간, 노동. 네.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그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빨래, 청소, 그리고 설거지, 그리고 음식 조리, 그리고 공과금 처리. 집에 있으면 이거 다 누구 몫입니까? 보통 부모님, 어머니 몫이죠. 어머니는 보통 이거 한다고 막 생색내지 않죠. 그냥 자식이니까 다 해주죠. 근데 자식들은 이걸 해준다고 해서 뭐 고마워한다거나, 아, 내가 부모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가집니다, 사실. 예. 근데 우리가 나와 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게 대본입니다. 예. 이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버리면 정말 노가다입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그 이유가 뭐냐, 집에서 이걸 안 해봤다는 거야. 집에서 이런 노동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왕자님, 공주님처럼. 근데 그걸 이제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도 가사노동 같은 것 좀 도와주고, 장도 같이 보고, 내 방 청소는 내 혼자서 하고, 설거지도 내가 알아서 하고, 음식 기본적으로 만들 줄 알면 그런 분들은 자취하고 나서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배달 시켜 먹고 빨래방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냐 하면, 집에 있을 때 안 하는 사람이야. 집에 있을 때 손도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짐 싸들고 서울 와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좋은데, 혼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야, 이게. 에이, 그 엄마가 했던 거 나도 할 수 있겠지 했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시켜먹는 이유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내가 가사노동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 해본 적이 없다. 예.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고, 설거지 같은 것도 귀찮고, 빨래 같은 것도 엄마가 해줬지 내가 한 적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뒤처리가 깔끔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자취를 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자취한다고 나 부모님한테 해방되니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대다수는요, 자취하면 그냥 몸만 오고 부모님한테 해방됐다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자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다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이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왜 자취하면 돈이 많이 드냐 하면, 물론 내가 이제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방세 때문에 돈 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드는 돈이잖아요. 이건 논외로 합시다. 뭐 공과금이나 월세는 논외로 합시다. 이거 외의 돈을 부모가 했던 것을 내가 당연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워서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자꾸 이제 외부 업체 가가지고 돈을 쓰잖아. 이게 배달 음식도 하고 빨래방도 이거 돈 무시 못 하거든요. 서울에 유독 빨래방이 많아요. 지방에 잘 없는데. 서울은 보면 인프라에 빨래방도 집어넣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원룸이 빨래하기는 힘들지만 빨래를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도. 빨래 잘 안 돌려본 거예요. 사연법 몰라가지고 일부러 빨래방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나가는 돈 무시 못 한다는 건 계속 누적이 되면. 그래서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혼자 사시게 될 분들은 내가 나가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부모한테 탈출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혼자 살면 돈 모아야죠. 돈 모아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자취해서 혼자 사는데 모은 돈이 없으면 부모님 집에 사는 게 낫습니다. 내가 밖에 나와서 사는데 당장 모으는 돈, 달에 모으는 돈이 최소 못해도 50만 원 이상 안 넘어가면 그냥 들어가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네. 50만 원도 작은 건데 못해도 한 80만 원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 돈 모아가지고 뭐 보증금 넓게 잡아서 반전세라도 갈 수 있고 돈을 좀 아낄 수 있잖아.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한 200 벌어가지고 다 써제끼고 또 200 벌고 다 써제끼고 하면 발전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뭐 내가 먼 데까지 사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눈치도 많이 보이겠죠.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방이 되니까 돈, 시간, 노동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자취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돈 이만큼 버는데 나갈 거 다 나가니까 얼마 정도 내가 유용할 수 있는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면 본인이 자취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지독하게 아낀다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